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통일신라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했어요. 이전보다 토지가 넓어졌고요. 더 인구가 늘었습니다. 자, 신라는 피정복민과 정복한 지역의 중리족,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삼국의 경쟁 시기, 그러니까 한참 전쟁할 때와는 다른 경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자, 수취제도, 세금제도를 바꿉니다. 조세는 농사 지은 다음에 수확 기준으로 생산량의 10분의 1입니다. 10%예요. 농사 지은 다음에 수확의 10%를 내는 겁니다. 요 숫자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10%예요. 그래서 통일 이전보다는 좀 완화했습니다. 좀 줄였어요. 자, 공납은 촌락단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 그래서 농사 짓는 농민에게 야, 니네 동네에는 뭐가 또 많이 나오니? 저희 동네에는 다른 지역이 없는 표고버섯이 많이 나요. 할 경우에 그 표고버섯을 나라님에게 선물로 내라. 일종의 기프트죠. 요게 공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류가 두 개인데요. 이걸 둘 다 한 거예요.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입니다. 요건 알아주세요.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뭡니까? 16세에서 60세까지의 평민 남자입니다. 자, 여러분, 노비는 천민이죠. 노비는 자유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비는 나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나라에 대한 의무는 자유민이 있고요. 노비는 뭡니까? 주인에 대한 의무만 있어요. 자,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뭡니까? 세금을 내는 평민 남자를 원한다. 이걸 정납이라 합니다. 정납. 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납이다. 자, 고물의 정자를 써요. 정남입니다. 평민 남자역.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이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남인데, 네, 역은 뭡니까? 역은 첫 번째가 군역입니다. 군역은 군복무예요. 그럼 16세에서 60세까지 뭡니까? 군복무 했냐? 16세에서 60세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 군대 가요. 16세.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소집 해제해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다가 또 가는 거예요. 요즘 기준 어때? 군대 갔다가 근무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예비군 민방위 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갔다가 왔다가 해서 60대까지 계속 군대를 가는 겁니다. 반복 순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의 경우 악몽 중에 하나가 다시 군대 끌려가는 거잖아. 근데 다시 군대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농사와 군복무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군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역. 여기 같은 말로 부역입니다. 부역은 노가다예요. 노가다입니다. 시체말로 이해하기 쉽게 뭡니까? 시체말로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군복무를 하러 가면 훈련만 받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농사 지을 때 농사 짓는 좀 한가할 때 와. 한다 뭐야? 성사. 이걸 별도로 시킨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역과 요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설명인데요. 노동력 징발 방식에는 특정 인신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역을 부과하는 신역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그래서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신역입니다. 개인에게. 그 다음에 불특정 민호의 수시로 역을 지우는 요역이 있습니다. 대체로 군역이 신역에 해당하고 요역의 경우는 한 집안을 대상으로 한 호역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건 뭡니까? 집안의 남자가 기준이다. 이것이 호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 집, 한 가정에 남자가 10명 있어요.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까지 뭡니까? 남자 10명 있다 할 때 그 10명이 모두 군대 가야 돼요.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신역입니다. 요게 군역이라면, 그럼 요역은 뭐냐면, 니네 집에서 3명 나와. 그럼 뭡니까? 집안에 남자가 10명 있으면 돌아가면서 3명만 내보내면 돼요. 근데 어떤 집 뭡니까? 한 가정의 숫자 좀 적어. 남자 딱 3명이면 3명 다 나가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전통시대 때 뭡니까? 다산이 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을 많이 낳을수록 뭡니까? 유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역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의 생산, 수송, 토목공사 비롯한 가벽, 인간 노동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뭡니까? 노동력을 뭡니까? 징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수시로 백성들 요역에 동원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세금이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뭡니까? 대가가 없어요. 가서 일해주는 거 자체가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 농민의 생활입니다. 지방 농민들은 보통 10호가량의 혈연 집단이 거주하는 자연 출락인 촌. 그러니까 10집, 그러니까 한 가정이 사는 집이 1호예요. 10집을 묶어서 하나의 촌입니다. 3, 4개 정도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보시면, 자, 10집 10호예요. 한 가정이 사는 한 가정집이 1호면 10개를 묶어서 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촌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냐면, 1촌, 하나의 촌, 1촌에 촌주 한 명을 뒀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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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에서 뭡니까? 3, 4개 정도의 촌에 촌주를 한 명 두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촌주입니다. 이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지방의 토착 세력입니다. 그 지방의 원래 그 유력자예요. 중앙에서 뭡니까?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지방과는 다른 동네를 관리로 뽑은 다음에 저쪽으로 내려가 해서 뭡니까?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게 지방관이라면 촌주는 뭐야? 원래 그 동네 사람이에요. 토호예요. 토호. 이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여러 개 자연출락을 관할해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뭡니까? 세금 징수, 가장 중요한 업무죠. 국가에 바치는 뭡니까? 직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촌주 유답이라는 토지를 받습니다. 이건 민정문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그래서 촌락문서, 신라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민정문서라고 하는데요. 촌락문서나 신라장적 이 명칭도 알아둬야 돼요. 시험 문제에 신라장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올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를 묻는 거지. 통일신라의 촌락문서 하면 대부분 알아듣고요. 신라장적이란 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해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뭡니까? 해체해서 풀이하는 게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발견 장소입니다. 1933년 연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일본에 있다는 건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 있냐 외국에 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본에 있습니다. 자, 도다이사, 자, 동대사요. 일본의 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정창원, 이게 일본 발음으로 효소인입니다. 통일신라의 문서입니다. 신라의 촌락문서군 신라장적이다. 작성 시기는 8세기 후반 정도, 8세기 중후반 경덕왕 때 작성된 걸로 추정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확실하고요. 무슨 왕인지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요. 자, 문서의 작성이다. 촌주가 매년 변동상을 조사하는데 3년마다 뭡니까? 이 해당한 내용을 리뉴얼 하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뭡니까? 내용을 갱신합니다. 그럼 시험에 내는 건 뭐냐? 중요한 숫자입니다. 3년, 5년, 6년 바꿔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중요한 숫자고요. 그 다음 뭡니까? 누가 해요? 지방관이 한다, 촌주가 한다. 이걸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원래 있는 유력자 촌주가 만듭니다.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자, 조사 지역은 서원경입니다. 5소경 중에 하나고요. 이건 다른 소경으로 바꿔낼 수 있지. 서원경이 아니고 중원경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자연촌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뭡니까? 4개의 자연촌락. 어떤 거야? 4개의 촌락을 뭡니까? 한 명의 촌주가 관할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의 촌에 한 명의 촌주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 명의 촌주가 작성하는 게 4개의 마을이 되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촌락마다 호구, 인구, 토지, 가축, 수목 등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인구와 호구예요. 자, 보시면 인구는 뭐냐? 자, 인구가 여러분 지금 기준에서 인구는 사람 숫자인데요. 여기 이 민정문서의 인구는 뭐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사람의 개인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인구랑 뜻이 달라요. 그래서 남녀별 연령별 나누어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남녀를 6등급으로 나눕니다. 평민, 천민, 어린이, 노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도 있고 천민도 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떤 거야? 6등급은 뭐냐면 힘이 장사인 예를 들면 젊은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등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좀 비리비리한 노인의 경우는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개인 등급이 인구다.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유력한 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설. 그래서 이게 6등급이다. 개인 등급이 6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호구입니다. 호구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에 채택된 설은 교과서의 설은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이 뭐냐면 앞에 얘기했죠. 16세에서 60세까지의 평민남자. 앞에 얘기했죠. 위에 보시면 뭡니까?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정남입니다. 이 인정이 정남이에요. 정남의 많고 적음에 따라 뭡니까? 이게 9등급이다. 자, 그럼 여러분 스마트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인구의 6등급과 호구의 9등급을 바꿔냅니다. 이 숫자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9등급은 뭐냐면
상상, 상중, 상하, 그 다음에 중상, 중중, 주가, 그 다음에 하상, 하중, 하하에서 뭡니까? 자, 최고가 상상호고요. 최저가 하하호예요. 9등급입니다. 자,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의 변동 내용을 기록.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정이죠. 정남.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이다. 조사합니다. 자, 토지입니다. 민정무의 토지는 수확물이 국가에 속되는 관모답이 있고요. 마전 비롯해서 내시령답, 촌주의답, 연수의답 등이 있는데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연수의답이에요. 이건 내용을 좀 볼게요. 민정무의 토지입니다. 자, 연수의답. 그래서 정남. 그러니까 농민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정남이 소유한 땅, 정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다.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민정문서에서 가장 넓은 토지는 밑에 있는 촌주의답이다. 그러면 아닌 거지. 가장 넓은 토지는 뭐야? 연수의답이에요. 촌주의답은 촌주고요. 뭡니까? 세금 걷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고요. 내시령답은 일종의 관료전 아니었을까? 관모전답은 관청의 운영경비예요. 나라에서 관청에게 뭡니까? 운영경비를 마련하라고 뭡니까? 나라, 관리. 관청에서 뭡니까? 뭐 노비 등을 이용해서 경작시킨 다음에 운영경비를 마련하는 거죠. 마전은 공동경작지입니다. 농민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냐? 연수의답. 이게 가장 넓다. 그 다음에 구급시험 기준에서 많이 나오는 건 촌주의답이에요. 촌주는 대가가 없었다. 그러면 있어. 이게 대가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 소말 등의 수를 기록하였다. 수목은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오동나무 여러 나무들입니다. 기록 현황은 뭐 민정무서의 4개초는 호구 43개, 총 인구는 노비 25명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만들었냐를 많이 묻죠. 구급시험에서. 이걸 왜 만들었어? 세금 거두려고요.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철저히 뭡니까? 조사해서 조세 수치, 세금 징수와 노동력 징발의 기준입니다. 자,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할 수 있는 규정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정문서의 내용 통계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얼핏 보세요. 이 숫자를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그냥 통계로 박스로 제시한 다음에 요 문서 뭐냐 할 때 민정문서 묻는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뭐 무슨 호구를 조사한다거나 뭐 이런 거 묻는 게 이거예요. 이거 세금 징수. 자, 여러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가장 강력한 주민등록법을 시행하고 있죠. 미국이나 이런 데 뭡니까? 뭐 지문 등록하고 뭐 1년 넘버를 뭐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개개인에게 이렇게 부여할 정도까지 강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보내려고. 우리나라 뭡니까?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서 뭐 범죄에 대한 수사라든가 징병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쉽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주민등록제도랄까 이런 겁니다. 세금 거두려고. 그 다음에 토지도의 변화입니다. 이거 앞에 공부했던 거랑 많이 내용이 겹쳐요. 그러면 고대의 경제생활은 통일을 전후해서 보다 더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통일 후 신라의 귀족은 노급을 소유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조세와 공물을 징수,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했다. 이에 국가는 뭡니까? 왕권이 강화될 때 시급의 제한, 노급의 폐지, 관료전 지급, 정전 지급 등의 조치를 통하여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구율정책, 그러니까 굶주리는 백성을 살리는 정책이지. 이걸 더욱 강화했다.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귀족 중에서 관리, 공무원이에요. 대상으로 한 게 노급이다. 노급은 무슨 개념이다? 급여예요. 급여입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 역을 모두 징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 그래서 노급은 급여인데요. 그래서 노급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정확한 순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게 신문왕제죠. 신문왕제입니다. 신문왕 전제왕권 강화할 때 이래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 경덕왕 노급 관료전이 폐지되고 다시 노급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어떤 거예요? 왕권을 볼 때 왕권이 매우 강했다가 그 다음에 왕권이 꺾일 때가 요 얘기해야 돼. 경덕왕 때.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통일신라 전제왕권 할 때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급은 뭡니까? 급여다. 관료전. 노급은 조세, 공납, 역을 모두 징발할 수 있는데 관료전은
조세만 징수할 수 있어요. 권한을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급은 얘기했죠. 내가 노급 받으면서 일하다가 뭐 전쟁터 나가서 적장의 목을 배워왔어. 그러니까 공이 있는 신하에게 추가로 보너스입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보너스다. 그러니까 시급도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노급과 작동 방식은 같아요. 조세 공납력을 징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받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근히 시험에 묻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그러니까 나라니 뭡니까? 정전 지급이다. 다음 뭡니까? 노급과 시급. 여기는 관리를 뭡니까? 귀족 중에서 그러니까 관료 귀족에게 준 땅이고요. 대상이 달라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건 뭐야? 나라에서 남는 땅을 너 가져와서 농사 지은 다음에 이게 정전이죠. 요건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국왕과 귀족 간 갈등 되어 있는데 재산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다. 노동, 일하는 소년이죠. 공자가 3,000명이고 부자예요. 읽어보시고요. 2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 9년 때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 지급했던 어떤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땅이 없는데 나라님이 땅을 주면 어떤 거야? 우리 왕 킹왕짱에서 뭡니까? 왕에 대한 권위가 더 높아지겠지. 왕의 권위가 강화되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국가의 힘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경덕왕 때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 나눠줍니다. 노급이 부활했습니다. 토지제도의 변화가 됩니다. 관료전 지급.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관리에게 관료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는 한편 귀족의 노급을 폐지합니다. 시급을 제한했어요. 귀족 세력의 약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요 얘기입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묻고요. 그래서 노급의 경우 뭡니까? 조세, 곡물, 노동력을 징발했습니다. 그럼 관료전은 뭡니까? 세금만 징수할 수 있어요. 요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정전 지급이다. 성덕왕 때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최고 전성기가 성덕왕입니다. 왕권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성덕왕 때고요. 일반 백성에게 정전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 국가의 조를 바치겠다. 세금을 내게 한 거죠.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더 강화되죠. 일반 백성이 땅을 받았어. 대왕님 참 우리가 정말 열심히 대왕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좀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정전 지급의 의미입니다. 정전 지급은 기본적으로 백성의 사유지를 법제적 추인이다. 토지가 없는 백성에게는 국유지를 지급한 조치가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제 파트에 처음 배운 게 뭡니까? 왕토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왕국. 모든 땅은 누구 땅? 왕의 것. 이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뭡니까? 모든 땅의 왕의 것이라는 왕토 사상은 뭡니까? 이념적으로만 존재하고요. 어떤 거야? 실제로는 뭡니까? 농민 사유지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어떤 거지? 모든 땅은 왕의 것인데 저 땅은 농민 갑돌이 땅이래.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이 강할 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야? 왕이 가서 그 땅은 내가 너한테 내린 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기존의 사유지를 갖고 있는 농민에게 어떤 거야? 모든 땅은 왕의 것인데 왕이 주는 형식을 취해서 어떤 거죠? 이 왕토상의 모순을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사유지를 법제적 추인 이 얘기입니다. 가서 이거는 원래 내 땅으로 돼 있는 건데 너한테 내린 거야. 그 다음에 토지가 없는 백성에게 뭡니까? 유지를 지급한 조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라는 설이에요. 그래서 사유지 법제적 추인이 이게 메인 아니었겠냐. 고 주장한 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노급의 부활이다. 귀족의 반발로 다시 노급이 부활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노급의 부활을 통해 진골 귀족들이 신라 충대의 왕권 강화 정책에 반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토지제도, 신라의 토지제도와 왕권과의 관계 뭡니까? 역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율제도에 강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삼국시대보다 구율제도를 더 강화해서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전보다 뭡니까? 굶주리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요. 지금 해당하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뭐냐? 이거요. 자, 보시면 다음은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2005년의 국가직 문제이고요.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서원경 부군의 4개 촌락에서 서원경 뭡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긴 그냥 나왔죠. 그 다음에 3년마다 촌주. 뭐 3년 촌주도 바꿔낼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보기로 우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국가의 부역과 주체 기준 마련은 촌주, 중앙에서 촌주를 파견했다 답이에요. 이건 뭐야? 촌주의 개념을 묻는 거지 사실. 촌주가 만든 건 맞는데 어떤 거야? 촌주는 해당 지역의 유력자예요. 중앙에서 내려보낸 사람이 아닌 거지. 두 번째, 국가는 생산 자원을 철저하게 편제하고 관리했다. 어떤 거야? 철저하게 관리한 거지. 왜? 세금 거두려고. 남녀별 연령별 인구를 기록한 것은 여성도 노동력 자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뭐 그랬겠죠. 3년에 한 번씩 촌주와 통계냅니다. 그래서 3년에 리뉴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민정문서 뭡니까? 촌주가 계속 조사해서 뭡니까? 3년에 한 번씩 뭡니까? 해당하는 이 민정문서 내용을 갱신해요. 근데 세금 징수 수치는 당연히 매년 이루어집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한능검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들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